굉장히 팬덤이 크고 유명세가 있지만 실제로 배지를 달지는 못해서 힘이 딸리는 사람이 저는 또 한 분 떠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란 말이죠. 그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인천 계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경기 평택을 혹시 자리가 난다면 부산 여기를 지금 대구 쪽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대구 네. 시장에 이제 현직 네. 의원이 나가면 그 자리가 비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자리도 지금 예. 염두에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재보선을 고려는 하고는 계십니까?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친한계 주변 인사들 그 네. 언저리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네. 재보선은 전혀 생각이 없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건 네.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에서 사실 패배할 게 보이니 네. 그렇게 패배가 되면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물러날 거니까 거기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친한계 의원들이 이렇게 좀 역성이래 이렇게 좀 저항을 해가지고 네. 당권을 다시 가져와서 본인의 징계를 다시 한번 번복을 하고 네. 당권 찾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걸 들었고 네. 재보선거 관련해서는 전 이 이야기 못 들은 게 한동훈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랍니다.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 민주당이 될 수 있거나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당권을 찾으려고 했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리스크는 지지 않겠다. 네. 그냥 장동혁 지도부가 지선 패배하고 나서 물러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그 왕조를 찾아오겠다라고만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 지도부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선거를 져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런 그렇죠. 포석을 지금 깔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퇴를 해도 지도부는 그대로 유지한다. 네, 당원 바꿨죠. 단계를 개정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언제쯤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고 비대위 그런 거 없어. 선거 졌다고 그래서 당대표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친 장동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선거 졌다고 해서 지도부가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목이 네. 메여서. 네, 목이 메여서 우리가 나라 걱정에 잠을 네, 이루지 못하고 선거 졌을 때 지도부가 물러나는 거는 네. 국민들의 마음과 요구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죠. 예. 이게 법적으로 물러나게 돼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당원 당규를 그렇게 저는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건 너무나 그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장 대표의 최근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제명 이후의 그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면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진다면 어떻게 안 물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방향으로 나름대로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현실에서는 이렇게 돌면은 이쪽에서 막 엄청나게 막 이제 욕을 하고 반발하는 것 같으니까 그 과정에서의 지금 이제 고심과 고민과 뭐 이런 그 망설임 뭐 이런 것이라고 보고 근데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는 방향성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망설이고 어떻게 가자는 거야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선거 승리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근데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선거를 이겼는지 졌는지 애매한 성적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어떤 걸까요? 가령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네. 7곳 이상. 한 5곳에서 7곳쯤 이겼다. 7곳을 이겼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서울 부산이 중요하겠죠. 서울 부산이 중요하다. 네. 서울 부산 이기면 나머지 15개 저도 이긴 겁니까? 서울 부산을 이긴다면 예. 저는 장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그 발판은 마련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이렇게 4곳 이기고 나머지 다 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애매한데. 이런 애매한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 네. 아니 근데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부산 이기면 경남을 이길 가능성이 높죠. 예. 대전 충남 충북 여기서 하나도 못 얻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애매한 강원까지 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강원과 충청을 다진다. 네. 그럼 좀 애매해지겠네요. 그건 패배라고 패배라고 봐야 돼요. 패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직 단체장이 있는데 수성이 안 된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꾸 예를 들어보는 것은 토론을 위한 것일 뿐 사실상 그럼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최종 목표는 대권 도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권을 지는 것과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쨌거나 끊임없이 이제 뭐 다른 얘기를 발신할 수 있는 것 둘 네. 중에는 어떤 게 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선거로서 본인의 성과, 실력을 입증한 적이 한 번도 한 번도 없다고 없죠. 생각을 네, 한 번도 해요. 없습니다.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당 대표가 선출될 때 한 번 됐지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적장자를 뽑는 선거였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번외로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대통령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졌지 않습니까? 네. 팬덤이 많은 건 인정. 근데 이제 선거로서 아주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본인이 입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당권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는 그 모래주머니를 차고 선거를 나갈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만큼의 티켓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해석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나가셔야 된다. 당권을 해봐야 더 싸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기조라고 하는 게 윤호개인 내지는 부정선거를 그냥 배척하겠다라는 건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윤호개인과 부정선거는 굉장히 좀 주류화됐거든요. 네. 그 주류를 과연 배척시킬 수 있을까?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서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배척하겠다고 한다면 그 기조를 유지한다면 당권을 잡아도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선거를 나가가지고 티켓 파워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네. 일단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이제 대구 그 중에서도 이제 수성인 것 같습니다. 네. 수성. 여기는 홍준표 그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한번 그때 이제 국민의힘 계열 후보를 꺾고 이겼었던 적이 있는 그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네, 네.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제 대구시장 후보가 됐을 경우에 예. 그럴 경우인데 출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죠. 만약에 출마했을 때 그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최고로 높고 확신이 들어야만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상당히 있어야 그래도 네, 상당히 있어야. 있어야지 이제 출마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명분도 잃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들에는 전 나올 수 없다고 봐요. 나오면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네. 저는 그래서 그건데 이제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일단 이번 재보선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네. 제가 한동훈 전 대표라면 네. 그냥 이건 전 그냥 순수하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 대표라면 저는 이번에 광주시장에 출마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걸 남겨야 돼요. 네. 의미와 명분과 헌신을 한번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도전을 광주에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내가 광주시장 되면 여기 진짜 대형 쇼핑몰도 유치하고 광주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거에서 그런 헌신을 보여준다면 저는 그게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광주 광역시 시장에 도전을 한다면 네. 득표율 몇 % 목표 잡으면 될까요? 두 자리는 두 자리. 이상은 나와야죠. 예. 보전은 받아야죠. 보전은 받아야죠. 15%. 네, 15% 이상. 15%만 나와도 대성공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장동혁, 한동훈 뭐 이 싸움이 이제 격앙이 되니까 뭐 양쪽이 갈라져서 막 이 뭐 우리 편 이겨라 이러고 있지만 정말로 그냥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개인을 두고 보면은 도전하지 않는 정치인, 시도하지 않는 정치인의 경쟁력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런 느낌이 저는 사실 살짝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지 않으면 안 나간다. 이길 확신이 없으면 안 나간다. 이거는 저는 사실은 제 성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지지하기 어려운 저는 느낌도 좀 드는데. 이준석이 그래서 마삼중 거리면서 네.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는 조롱들 들면서도 네. 텃밭으로 안 가고 네. 어려운 지역으로 본인이 자처해가지고 결국 동탄 뚫어내잖아요. 대단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사를 보여줘야죠 한동훈 네. 대표가. 그렇죠. 이제 막 정치를 시작했지만 네.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뭐 나쁘게 말하면 부산물이자 그걸 등에 업고 네. 정치를 했다면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사체가 아니라 네. 한동훈 단독적인 발광체로서 그렇죠. 이젠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난 계엄에 반대했으니까 정당해라는 말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보수의 이상적인 그림이 뭔데? 그래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꿀 건데라고 하는 네. 그 몇 줄의 기억에 남을 만한 어젠다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토크 콘서트를 내리 봐도 그냥 계엄에 반대한 사람으로만 정당화하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서 그칩니다. 한동훈 대표는. 네.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막 욕을 들으면서도 PPAT 도입하고
막 그 전체 후보자들의 기량을 높여야 되겠다고 이런저런 시도를 예. 하잖아요. 네. 그때 시험 본다고 하도 욕 바가지를 먹고. 이거 바가지로 먹죠. 네. 그리고 광주에서도 그 어쨌든 기득권하던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대형 쇼핑몰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네. 득표율이 올라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때 아직 진짜 그게 안 보이는. 물론 뭐 지금 뭐 수세에 몰려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제시할 수 없는 뭔가 여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걸 만약에 한다면 한 뼘 더 성장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네. 뭐 본인이 정말 미래 비전에 대한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은 있지만 그걸 공개리에 말하기에는 타이밍이 좀 이르다고 보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령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5,000명 좋다. 앞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0,000명 모았네, 20,000명 모았네 할 텐데 정치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세력화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그 숫자는 세력은 아닌 것이다. 세력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력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세스 히스토리를 한 번은 직접 국민들의 투표에 의한 그 당선증을 한번 흔들어 보여야 될 텐데 그게 아직 없다는 게 본인도 그게 아마 큰 핸디캡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을 구할 영웅이 필요한 거지 임영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제 임영웅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임영웅 씨 미안해요. 그냥 갑자기